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르고 그 국정 수행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60% 이상을 넘는 상태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그 수치 그 자체를 구체적인 수치를 믿을 바는 못 되지만은 그러나 그 추세에 있어서 잘못한다가 잘한다 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국정 수행의 동력을 이게 잃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취임 초부터 이제 취임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강력한 난관, 이렇게 넘기 어려운 벽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170석의 제1야당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5년 동안에 그들이 해온 것, 저질러진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은 이 정권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탄핵 문제까지 꺼낼 정도로 아주 광폭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정치 무경험자, 이를테면 국회의 생리, 국회와의 관계, 국회와 대통령 관계를 어떻게 수탄하게 넘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초보자 수준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난관을 돌파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보완할 수 있는 인사가 누구냐 하면 일단 대통령실에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그 비서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서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이런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것, 그리고 완전히 170석의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기울어진 이 운동장, 여기에 지난주에도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이런 소득세를 인하하겠다, 이게 다 입법사항이니까 이게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사사건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제동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과 비서팀이 정무적 감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그를 옹이해가는 그런 역할을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1기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중진 국회의원 경험자 정치인이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은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도록 한 데는 그 비서실장의 정무 감각에 따르는 이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 봐서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본인은 대단히 억울해 할지 모르겠으나 많은 이들, 제가 보기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늘공 출신, 대학 나와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경제부처에서 차관급 이렇게 지내다가 비서실장이 됐는데 대통령의 시키는 일,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가지고 하는 일, 여기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비서실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김대기 실장은 대통령 등에 업혀가는 형국이, 대통령 등에 업혀가는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래서는 이 윤 대통령이 넘어야 할 이 장애물을 무사히 못 넘긴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 등에 업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앞장서서 대통령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 의중에 거슬리는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반대하는 일도 이것이 이 국정 타결을 위해서는 가령 대야 관계에 있어서
이건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배짱과 의지와 깡단이 있는 그런 비서실장이어야 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지금 2달여 지내는 사이에 찾아볼 수 없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본 많은 정치에 관심이 깊은 이 평론가들 견해도 저 이런 견해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업혀가는 그저 편안하게 비서실장 자리를 지키는 이런 비서실장이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그 수석비서관들도 여전히 대통령 덕에 업혀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난주일에 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마도 정무수석이라고 추정된다. 이게 언론에서는 아마도 정무수석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윤핵관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느냐? 장제원, 권성동은 본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분들이다. 따라서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동시에 두 분의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가 없다. 뭐 일부 티격태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기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권성동, 장제원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권성동, 장제원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 눈치를 본다는 사실. 이건 누구 눈에도 윤핵관으로 그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언이나 실수라고 보아지긴 해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압력을 가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꺼냄으로써 특히 젊은이와 많은 이들에게 이게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요인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실의 윤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참모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추정컨대 정무수석이라고 인정된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한테 이실 짓고 사실대로 보고해서 권성동, 장제원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동을 걸도록 그렇게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했을 때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대통령의 속셈은 권성동은 끝까지 같이 간다. 장제원도 다른 앱에서 끝까지 간다. 그러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만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시점에 있어서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나는 윤 대통령에게 감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진상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정무수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는 교체해야 됩니다. 해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청와대 대통령실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의 길잡이가 되도록 소신껏 말하고 소신껏 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국면에 지금 도달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할 때 국회에 인준 표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함부로 쉽게 못 바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보이고 있는 거, 대통령께서 기대한 만큼의 경제 전문가로서 그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거느렸던 사람들 중에 경제수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까지도 그 범위에 들어가지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번에 난데없이 기용된 경제공원 변양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초록이 동색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부 눈치꾼들이고 대통령 귀에는 거슬리는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저 대통령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지난 2달여 사이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믿었던 경제팀이
무엇을 내놓았느냐, 이거 무엇을. 지난주에 기껏 회의를 2차례 해갖고 내놓은 것이 시가 4억, 표준 시가 4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깎아준다? 그 다음에 은행 이자를 일부 탕감해준다. 지금 4억 이하의 부동산이라는 게 수도권으로 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이게 경제비가 물려오고 국민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껏 이런 것을 내놓는 총수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 휘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단단히 경고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좀 똑똑히 일하라고 대통령께서 단단히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억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냐. 장관급 낙마가 4명인데 문재인 정권에 비교하면 그 숫자도 얼마나 아주 미세하지 않느냐. 그리고 장관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 민심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사소해 보이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과 언동에서 거기에서 등을 돌리게 되고 언짢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은 깨달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일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 자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반복되는 인사 낙마. 그 기자들 질문도 반복되고 뭐 무수히 낙마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통령이 좀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 정권하고 앞에 정권하고 비교해봐라. 이쪽이 훨씬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대받아쳤는데 윤 대통령 요런 게 말이죠. 요런 미세해 보이는 거 요런 게 국민들의 이게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윤 대통령은 검사, 칼잡이 명검사, 그래 검찰총장에서 그만두고 바로 정계 입문해가 11달 만에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생리가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데 이걸 탈색을 하셔야 됩니다. 검사는 사람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당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거짓말 아니냐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게 따지고 묻는 데는 무한대로 따지고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자리가 검찰총장에서 이를테면 갑자기 바뀐 셈이 되는데 대통령 자리는 뭔가 하면 거꾸로 국민을 대리한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따지고 묻는데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기껏 4명이 낙마했는데 앞에 정권보다도 훨씬 많이 낙마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따지고 묻는 지위에서 따지고 묻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대통령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억양, 어조, 표정,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을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거기 부속실에서 큰 거울을 대통령실에 이렇게 전신이 비치는 거울을 하나 준비해 두세요. 이 박삼종이가 건의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거울에 비춰서 제 표정을 이렇게 열심히 보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런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리허설도 좀 해봐야 돼요. 기자라 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그건 계속하십시오. 답변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요거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것이 좀 중요도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기자실에 가서 얘기하겠다. 기자회견을 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장관급 낙마가 많으냐? 그러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할 말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이걸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단문담답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언짢은 일이 다소 생겨버렸는데 기자회견을 통해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5년 동안 해야 할 국정과제를 책자로 이렇게 대통령에게 헌정을 했는데 이 국민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노동개혁, 대우조선 사태가 있었다. 그럼 이걸 앞으로 후속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노동개혁 방향은 이거다. 교육개혁 방향은 이거다. 경찰서장들이 집단 항의를 했다. 이거 기자회견을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왜 부당한지, 그리고 그 경찰관들을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지만은 또 준엄하게 나무라서 그들이 왜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그것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조금만 공을 들인다고 하면 기자회견에 무제한 질문에 무제한 답변에 아주 능숙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해 봤습니다. 그 앞에 대통령보다는 훨씬 그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그 점을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주문도 했고 오늘 또 쉬운 해결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께서 이 말을 어떻게든지 모니터링해서 전해 듣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